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지난 기업은행 학예 인턴 면접 특강에서 일부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을 해서 오늘 그 부분 수정과 마지막 할 말 특강 간략히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세일즈 면접입니다. 세일즈 면접은 사실 행운 면접에서는 세 가지 똑같은 핸드폰이면 핸드폰, 방이면 방 이렇게 똑같이 세 가지 물건을 주고 이 중에 하나를 판매하는 형식이었는데 인턴 세일즈 면접은 하나의 물건을 주고 그 물건을 쇼핑 호스트처럼 판매를 하는 형식이었는데 제가 일부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일즈 인턴 면접의 기출문제로는 네임펜, 한라봉, 볼펜, 기타, 구두, 케이크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들을 어떻게 쇼핑 호스트처럼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이거를 설득이나 세일즈 스피치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법칙인데 OBM 법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OBM이 뭐냐? 오프닝, 빌리브, 무브인데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신뢰감을 주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설득의 스피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설득의 스피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프닝에서는 먼저 여기 큐 보이시죠? 질문 형식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이 물건하고 관련된 이 물건을 사게 할 수 있는 이 물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만한 경험을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볼펜을 볼게요. 자, 볼펜. 여러분 볼펜으로 뭔가 쓰시다가 똥이 나와서 휴지 한번 발라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런 식으로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져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나도 역시 그랬었다. 나도 역시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나도 역시 어떤 면에서 이 물체가 수정됐으면 했었다. 라고 적당한 자기 노출을 해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함으로써, 청중에게 공감도 사고 나는 이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나에게 사도 좋은 사람이다. 라면서 자신의 신뢰감을 주고 공감을 사는 적당한 자기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신뢰감을 진짜 줘야겠죠. 이 제품의 특징을 설명해 줍니다. 어려운 용어를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공감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볼펜이 스프링이 몇 번이 들어갔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볼펜을 쓰실 때 사실 다른 볼펜은 스프링이 몇 개라 힘들었는데 이 볼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품의 특징을 그냥 줄줄줄 소위 말하는 스펙을 읊지 말고 특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이 특징을 사용할 때 어떤 기대 이익이 있을 수 있다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객 입장에서는 실제로 불편함과 이것이 해소될 방향이 몸으로 체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 앞에서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네. 전화가 와서 잠깐 강의가 끊겼습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특징과 기대 이익을 묶어서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제품 특징 설명과 기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돼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사시면은 더 나은 계약을 성사하실 수 있다. 더 나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말 그 고객의 현실에 도움이 되는 단순히 볼펜을 써서 얻을 수 있는 이익뿐이 아니라 이 볼펜을 씀으로써 고객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기대 이익을 한 번 더 설명하며 이거를 구입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질문해주시고 자기 노출해주고 특징과 기대 이익을 묶어서 설명해준 다음에 정리와 삶에 좀 더 나아지는 방향을 같이 제안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좀 더 믿음을 갖고 물건을 살 수가 있겠죠. 그렇게 3분 세일즈를 하고 나면 1분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1분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 추천드리지만 절대 그 판매자를 곤란하지 않게 하고 꼭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종 들어보면은 되게 곤란하고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소 공격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으니까 곤란하지 않게 하는 필요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나오든 여러분이 바로바로 순발력 있게 8분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이제 최근 바뀐 행원 면접이 마인드맵 면접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어떤 면접에서든 여러분은 순발력 트레이닝을 좀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번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기 전에 순발력 트레이닝을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앞에 주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 주스를 하나 두고 봤을 때 주스가 어때요? 맛있죠? 맛있다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주스는 정말 과즙을 짜낸 음료예요. 짜내다, 상큼하다, 맛있다, 시원하다, 이렇게 한 물체를 갖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개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 하나씩을 다 갖고.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시는 순발력 트레이닝이 결국 이 세일즈 면접에서 크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꼭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할 말 인성 면접에서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마지막 할 말, 제 마지막 할 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강의를 보시되,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는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하고 컨설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원래 다른 곳에서 일반 스피치에서 마지막 할 말은 여기에서 명언을 말해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는 면접에서는 감사 인사 먼저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좋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로 노는 것처럼 대외활동 간 것처럼 있다 오게 되거든요. 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하다는 듯 이렇게 감사 인사를 먼저 한 다음에 뭐 유명한 명언을 쓰고 싶으면 쓰시지만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약, 서머리 요약한다니 내가 앞에서 말했던 나의 지원 동기나 자기소개나 열정을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고, 또 이걸 OBM하고 연결 지어 보면 나를 인턴으로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을지도 간단하게 자신의 장점과 살려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 베네핏에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해주시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저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를 썼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을 거다.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열정을, 정말 왜 인턴이 꼭 되고 싶은지, 그냥 방학에 할 게 없어서 인턴이 좋다니까 한 게 아니라 내가 왜 꼭 되고 싶은지 열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할 말에서 언급을 서머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인턴 면접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에는 비상경분과 춥보 팁으로 정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